파티는 끝났고 이제 결제의 시간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 결제의 시간입니다. 콰트로 매거진에서 만든 쇼츠들을 돌아보며 그때와 지금의 소회를 간략히 코멘터리로 붙여보았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내란 특검을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거와 정치보복은 다른 거지.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혐의가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수사하는 행위고, 내란 행위는 정치보복과는 아예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해당 범죄가 헌법기관을 공격한 내란이라면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란 세력의 저항과 은폐로 수사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검을 통한 내란 진상규명과 처벌은 통합의 전제입니다. 파티는 끝났고 이제 결제의 시간입니다. 아직도 결제 시간을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참 할 말이 없네요. 윤석열이 제대로 똥을 싸질러 놓고 갔다는데요. 그런데 지난 정부는 업무를 인수인계할 직원도 두지 않고 사무실에 컴퓨터, 프린터, 필기 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 공무원은 소속 부처로 돌아갔고 결정직 공무원은 나 몰라라 한 채 사표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한시가 급해 새벽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러 간 이재명 정부 직원들은 하염없이 강당에서 한나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빈 깡통 대통령실을 만들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했으며 지금의 이 행태는 인수위 없이 즉각 가동되어야 할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지시를 내린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마당에 파 묻은 육강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기 전 꼭 파봤으면 좋겠네요. 보수 패널 장성철이 이재명 정부의 완벽한 인사에 배가 아프다는데요. 저는 이 점이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인사, 예를 들면 김민석, 강훈식 이 분들은요 대통령 꿈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 김민석 의원은 서울시장 나가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출마하고 싶어해요. 장 소장님이 예측입니다. 예측. 그리고 아니, 정치인들은 다 대통령 꿈이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분들이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도 키우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말만 잘 듣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내각이라든지 대통령실에 임명했어요. 무의미한 인사였어요. 보수파 진영을 3년 동안 완전히 퇴보시켰어요. 인재를 키우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자리가 실력을 키울 수 있고요. 자리가 사람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기회를 준 것 정말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제일 부러운 게 이런 거예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이 영상을 만드는 시간 이진숙은 지명 철회했다고 하네요. 잘된 일 같네요. 주진우 의원에게 재차 경고를 합니다. 허위 사실로 저를 고발을 하셨던데 한준호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주진우에게 한 방 날렸다는데요. 허위 사실로 저를 고소도 아닌 고발을 하셨던데 무고죄 때문인가요? 자신이 없나 봅니다. 아직 초선이라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지난 3년간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을 파헤치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 부분을 추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제 방에도 김건희 일가 가계도가 몇 미터 길이로 붙어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가계도도 꽤 흥미롭던데 공직생활하며 70억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7억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제가 땅과 부당한 재산 추적에는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깜에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빨리 속 차리고 의원 사퇴하길 바랍니다. 주진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임세은 대변인이 주진우의 문제점에 대해 탈탈 털었다는데요.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 아주 막 물어뜯는데 주진우가 왜 그러는가? 난 그것도 좀 궁금해요. 임세은 대변인 생각하시기에 주진우는 왜 그래요? 주진우는 별명 있잖아요. 주진우의 저주라고. 주진우가 말한 대로 하나도 안 지켜집니다. 법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옛날에 펠레의 저주가 있었던 것처럼 주진우의 저주라고 주진우가 말하면 반대로 된다라는 건데요. 아마 김민석 총리는 그래서 잘 그 임명이 되실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진우도 저는 내란 공범의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운명 공동체 같은 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쓰러져 가고 있는 윤석열 호에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안에 당내에서도 이미 주진우에 대해서는 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게 평가입니다.
굳이 왜 지금 김민석 총리를 네가 총대 메고 공격하냐. 우리는 참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게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주진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타고 올라가니 자기 아들 7억인가를 상속을 받았고 지금 뭐 2005년생인 아들인데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본인 아버지 주대경 검사 이분의 과거 이런 화려한 거 지금 쫙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공안검사 시절에 말도 안 되게 교사들 그냥 잡아 끌어다가 진술하게 하고 그 고문하고 나중에는 야 내가 고문했다고 말하지 마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지금 교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교사분들이 나중엔 다 무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그저 사람 불러서 때리고 고문시키고 원하는 그 답변 드러나게 하는 그 무자비한 검사 이분의 재산 축적 과정도 봐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주진우가 자기 발등 찍었다고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주진우 관련 실체 알기 이런 TF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진우가 또 학력 위조도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대학원을 어디 뭐 켄트 대학원인가 거기를 안 나왔는데 나왔다라고 하는 등 지금 주진우는 말하면 말할수록 본인이 지금 제살 깎아 먹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결국은 본인이 말한 반대한 주진우는 임세은이 꿈에 나타날까 걱정일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수요일날 백운계 정치1번지 봐라 그러시면 돼요. 맞아요. 이병철 변호사가 계엄에 대한 큰 그림을 백운기의 정치 1번지에서 그려봤다는데요. 큰 그림을 봐야 되잖아요. 네, 항상. 그걸로 계엄을 일으켜? 특수부대를 동원해? 그리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까지 해? 아무리 미쳐도 이게 이유가 너무 약하다 이거예요. 작년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니까 이런 거를 덮으려고 했구나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거 해봤자 김건희 징역 2, 3년밖에 안 나와요. 또 지는 민간인이고 지 남편이 중요하고 윤석열이 또 검사를 평생 한 사람이 이런 짓을 해? 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 반역을 일으킬 군사 반란을 일으킬 정도의 어마어마한 게 있어야 돼요. 그걸 덮기 위해서였다. 해야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파리 보고 대포 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사람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애시당초 윤석열 씨가 지난 대선 때 대선은 최고의 패밀리 비즈니스. 저는 그때 그 이야기 듣고 약간 이게 무슨 뜻인가? 아, 결국은 비즈니스구나. 지금 와서. 그러면 김건희. 이거 얘들은. 김건희 일가가 마피아다라는 이병철 변호사의 큰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철스트라다무스 편을 참조하세요. 주진우 의원에게 재차 경고를 합니다. 허위 사실로 저를 고발을 하셨던데. 한준호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주진우에게 한 방 날렸다는데요. 허위 사실로 저를 고소도 아닌 고발을 하셨던데 무고죄 때문인가요? 자신이 없나 봅니다. 아직 초선이라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지난 3년간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을 파헤치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 부분을 추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제 방에도 김건희 일가 가계도가 몇 미터 길이로 붙어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가계도도 꽤 흥미롭던데 공직생활하며 70억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7억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제가 땅과 부당한 재산 추적에는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행복하겠네요. 이걸 자백하는 그런 주장인 불과합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내란당을 노려보던 김용민의 한마디에 현장이 뒤집어졌습니다. 내란당이 특검을 반대하다 자백을 해버린 건데요.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통합의 저해가 되는 일입니까? 전형적인 친일파 논리고 가해자 논리입니다. 내란을 청산해야 그 진실 위에서 통합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바라고 이번 대선에서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됐는데 검찰을 못 믿겠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 검찰과 내통했다는 걸 자백하는 그런 주장인 불과합니다. 아직도 이런 철진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클립은 오윤혜와 권순표의 티키타카인데요. 대본에 없는데도 이런 기막힌 티키타카를 해낸 게 신의 경지일 듯 싶네요. 대통령 첫날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했던 일보다 이재명 정부가 하루 이틀 동안 한 일이 더 많다라는 3년 동안 한 거보다 하루 동안 한 게 더 많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비슷하게. 김밥 먹으면서 일하는 대통령 본 적 있습니까? 김치찌개는 봤어요. 계란말이, 김치찌개, 장어막, 출퇴근길 보셨습니까? 도로를 다 막아가지고 용산 주민들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문제는 거기 본인이 안 타고 있었다는 거. 그게 참 아쉽죠. 아, 또 뒷목이 확 올라오네요, 여러분. 새 정부가 들어서자 나라운영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데요.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해주는 섬뜩한 순간. 같이 보시죠. 차장님, 네. 대통령께 일일 안보 정보 보고 안 하십니까? 네,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 않습니다. 안 하세요? 네. 차장은 대통령께 며칠 간격으로 하십니까? 자주 하지 않고요. 자주 하지 않았죠? 네네. 아침 시간 못 맞추시니까 자주 못했죠? 그건 아니고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도망간 자들 누구입니까? 이제부터 재조사나 명명백백. 결국 김태효도 특검에 불려나와서 경로설에 대해 자백했죠. 저 이 땅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내부 붕괴로 무너질 겁니다. 김용태가 최상병 묘역에 질질 땐 언제고 특검 표결에서는 도망갔다는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오늘 최혜병 특검 표결에 불참했죠. 예. 그러나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예. 3주 전에 예. 최혜병 묘역에 참배해서 막 이게 닦고 굉장히 엄숙한 표정으로 참배했었는데 예. 왜 밝히겠다고 본인이 3주밖에 이분 젊으신 분이 벌써 기억을 잃으셨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죽음이 얼마나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죽음인지 알 텐데. 김용태는 추한 모습 떠는 보이지 말고 정계은퇴 바랍니다. 국힘당 소속 시의원이 인터넷 댓글로 희대미 망언을 뱉었습니다. 지난 5일 한 SNS에 올라온 글, 누리꾼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관련해 이준석이 학벌은 높은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잘 본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테스트인데 이준석의 시험 성적은 이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넌 학벌도 안 좋지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댓글을 단 사람은 변호사이자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 누리꾼이 시의원이라는 인간 수준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비난하자 이 시의원은 극좌들은 직업과 학벌 좋은 사람 비난하면서 그럼 너는 직업이랑 학교 어디냐고 물어보면 왜 부들거리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거듭 누리꾼의 격한 반응이 이어지자 이단비 시의원은 10대부터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으로 사니? 넌 언제 성실하게 살았니라며 지속적으로 조롱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극우 커뮤니티 등에서 쓰는 멸칭을 썼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이단비 시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요청글이 하루 만에 600건 이상 올라오 제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이 의원은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멸칭으로 부르고 커뮤니티 수준의 언어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도 갖추지 못했다며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이단비 사건은 사이즈가 작아서인지 대충 넘어갔네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분노 폭발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냥 말로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근데 자영업 폐업자 수가 작년 대비 벌써 11만 명이 늘어나서 곧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 확실치도 않은 유전에 5천억씩 1조 원씩 퍼블 돈은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100억 불씩 원조 활동은 있으면서 이 동네 골목에 이게 폐업하고 이자 못 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 사채업자한테 매달리고 그러다가 가족들 껴안고 죽고 이러는 거 안 보입니까?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몇천억씩 영업이익 생기는데 거기 법인세 깎아주면 나라 경제 삽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대통령 시절 발언은 아니고 당대표일 때입니다. 무튼 헛돈 쓰지 말고 국민에게 잘하자라는 젠프의 애민 정신을 잘 보여준 일화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시작되면 윤석열, 김건희 구속은 당연할까요? 최강욱 전 의원이 여기에 입장을 밝혔다는데요. 이게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는 사례가 많진 않은데 이번 사안은 좀 특수성을 감안해서 둘 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부부가 꼭 다 구속돼야 되느냐, 주범 하나만 구속하고 한 명은 남아가지고 그래도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려를 수사기관이 했었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준 게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런 배려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 스스로 깬 거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기는 첫째 어려울 것이고 두 번째는 누가 주범이냐를 놓고 볼 때 하다못해 비화폰 통화 내용만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아마 비화폰으로 가장 많이 통화한 대통령 부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사실상의 권력설 1위고 그러면 그 둘이가 서로 어찌 보면 불법 경쟁을 한 셈이 되는데 그걸 뭐 부부라는 이유로 한 사람만 뭐 신병을 확보하고 한 사람 하지 않는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 가면 되는 일이지. 윤석열 이제 김건희 구속만 남았네요. 꼭 수갑찬 모습 보고 싶네요. 수갑을 에르메스나 샤넬에서 만들면 얼른 찰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진은 제보자가 찍은 거예요? 제보자가 제보자가 준 것으로, 그러니까 찍은 사람이 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찍은 사람이 업주예요? 없어. 없어 관계자죠. 그리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다 직접 차를 보내서 간다. 그건 뭐냐면 저녁 식사를 거기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모셔와서 저녁을 그 자리에서 드시고 저녁도 드시고 초저녁부터 술 잡수시고 네, 영을 즐긴 다음에 이제 뭐 한 10시쯤 퇴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도 차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빨리 와서 빨리 드시고 빨리 즐겨 빨리 퇴청하면은 집에 안 걸리잖아요. 그것까지 다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지기현 판사도 요즘 조용한데요. 위에 큰 거물부터 처리하고 나서 꼭 지기현도 구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하는데 왜 안 그러셨어요? 선거 폭망하고 한심한 소리하는 국진당 대변인을 최욱이 참교육했다는데요. 일단 뭐 제가 아쉬운 결과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죠. 네. 운동장을 조금 좁은 공간에서 사용했다라는 반성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대략 뭐 한 80%는 계엄에 반대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넓은 공간에 네. 있는 사람들의 표를 갖고 오기 위해서 네.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유권자들에게 줬어야 하는데 왜 안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 국진당 대변인이 요즘 대한민국 최고의 극한 직업이라는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는 아니더군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득표율 몇 %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네. 삼관왕. 그때 530만 표였거든요. 차이가. 저는 이번에 55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고 봅니다. 둘째 이제 득표율의 최대는 박근혜 때 1%였어요. 네. 저는 51%를 넘길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MB 때가 확정을 밤 10시 47분이더라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더 일찍. 네, 일찍 한 10시 정도에는 확정될 것이다. 그 세 가지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될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입니다. 이병철 변호사의 트리플 크라운 예언. 모든 수치가 정확하게 맞은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분석한 틀이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파티는 끝났고 이제 결제의 시간입니다. 파티는 끝났고 이제 결제의 시간입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철저히 완벽하게 내란 세력을 척결하기를 콰트로 매거진은 응원합니다.